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19페이지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걸 펴놓으시고요. 자, 우리 아까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국세냐 지방세냐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얘가 국세고 얘가 지방세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대충 아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구도, 구하고 도.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군구, 시장구청장 시군구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 과세 주체가 틀리고 어떤 애가 틀려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애는 특광, 시군세인데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자 그런 애들은 특광, 도세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특광도,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 요거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우리 직접세, 간접세,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자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간접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부동산 세금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합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고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자, 근데 자, 5가지가 있었는데 목적세 종류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 농, 지치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육세, 뭡니까?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치에서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들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육용 지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조세 분류요.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공부했습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고? 종가세.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그래? 종량세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뭡니까? 종가세인데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뭐가 적용돼?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률세율 적용됩니다. 근데 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해? 종량세. 자, 종량세, 그 얘는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또 그런 애들 건당 6,000원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인지세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멍신 강림했구만. 자, 딴 생각, 뭔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유, 진짜. 그래서 종량세가 그런 건데,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그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량세일 때는 정액세율이 적용되고요. 이런 걸 배웠고, 세율은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독립세, 부가세 있죠?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소개해 드리기 전에 아까요,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제 어떤 그 수강생 처음에 어렵게 시작해서 같이 공부했던 형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했던 중개사 시작했던 그 친구 얘기를 했죠. 그 어떤 수강생. 그 수강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 집도 막 이렇게 막 몇 채 사고 막 2000년대 중반에는 그냥 이제 진짜 계약금만 있으면 막 대출을 막 해줬잖아요. 특히 중개사들한테는 은행 지점장들이 대출을 잘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대출해서 자기 돈 거의 없어도 그냥 계약금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집 하나 그냥 사가지고 바로 잡아놓으면 또 돈 될 만한 거 잡아놓으니까, 돈 될 만한 거 잡아놓으면 또 바로 올라가니까 바로 팔고 그래서 차익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년 만에 집도 사고 막 또 집도 없었는데 집도 사고 또 그 결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귀다가 뭐 하니까 이제 제가 소개해줘서 이제 저 부동산학과도 이제 또 졸업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잘 그렇게 잘 나가고 진짜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특징적인 수강생들은 다음 연도에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널리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강생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잘된 그 성공 그 스토리로 쫙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도 저도 이제 안 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잊어먹고 쭉 있었는데 어느 날 있죠? 제가 그 수강생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그렇게 그 가을이었던가 그랬는데 모자를 쓰고 있죠. 모자를 쓰고서 얼굴이 어둡고 까맣고 어둡고 그런 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다른 때 같으면 그 수강생이 저를 만나면 제가 은인이잖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만나면은 진짜 제가 공부할 때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도 또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수익. 그래서 굉장히 저를 제가 못 보고 지나갔어도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런 수강생이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있죠. 약간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내가 먼저 아는 척 했더니 막 이렇게 어색하게 막 아는 척 하면서 안절부절 하면서 이렇게 대충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잘 지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변했나 얼굴도 안 좋고 왜 그러나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했죠. 그 친구가 그 빌라 같은 거 지어서 파는 거 그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다가 분양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돈이 묶여가지고 굉장히 속을 많이 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병 중이고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굴곡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시작했는데 또 합격해서 또 돈 많이 벌고 좋다고 했는데 또 좀 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그렇게 속 썩고 그래서 병도 걸리고 그랬는데 아직 아직 이 스토리는 아직 미완의 스토리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다시 병마를 이겨내고 다시 또 해가지고 또 돈 벌면 되니까 그래서 아직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하여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얘기를 리얼하게 하지 않고 조금 빨리 해가지고 좀 빨리 끝냈네요. 왜냐면 딴 곳에서 얘기하다가 울컥 해가지고 제가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오늘 그냥 대충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자 봅니다 여러분들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한번 보세요. 조세의 독립성에 따라서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세라는 것과 독립세와 또 부가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과세권자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냥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들은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들이에요. 그런데 부가세라는 것은 바늘과 실처럼요. 독립한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 이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실생활에서는 아이고 이번에 부가세 신고 얼마에 대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는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해야 돼?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줄여서 부가세 이러면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독립한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고요. 자 여기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 부가세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독자적으로 얘들만 부과하지 못해 징수 못해요. 항상 부가세는 세목은 독립한 어떤 세금 받을 때만 부가세 같이 이제 부과합니다. 그럴 때 부가세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도 부가세목이 있는데요. 부가세가 되는 세금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요 교육세하고요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자 줄여서 농특세.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아까 봤잖아요. 교교, 농, 국세, 목적세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기도 하고 부가세이기도 한 세금인데 교육세가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이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든가 등등 우리 시험 관계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교육세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특세는 자 얘는 국세이면서 목적세고 또 뭐라고요? 부가세목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아요. 자 독자적으로 농특세만 징수할 수 없고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었죠? 찌찌 목적세입니다.
자,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서 부과되는 목적세인데 또 얘는 뭐냐면 부가세목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뭐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한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이며 목적세인 지방세이다. OX요. X면 뭐예요? 국세입니다. 또 다음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조세는 그러면 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걸 아셔야 돼요. 네 집 자식이냐 요걸 알아야 되는데 항상 제가 그래요. 조세 총론 공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항상 족보, 네 집 자식이냐 얘네들 족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처음 오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그 옛날 뭐 옛날 아니어도 뭐 지금도 시골 같은 데는 도시는 안 그렇지만 뭐 도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여자들이나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을 알고 그러지 또 아는 척도 하고 지내지 남자들은 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도 얼굴은 저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하철장에서 차 이렇게 근처 이렇게 내리고 같이 올라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쪽에 사는 사람이구나 알긴 아는데 인사는 안 해요. 남자들은 되게.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물론 모르겠어요. 여튼 저만 해도 그래요. 얼굴은 아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니까 나도 인사 안 해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 그 같은 동에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있어요. 그 어르신은 인사하고 다녀요. 제가 꼭 인사하거든요. 고개 숙여서 인사하면 그 어르신도 꼭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인사하는 분들이 어른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건 연세 많이 드신 분이나 제가 인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사 안 하는데 내가 왜 인사를 해? 먼저 해. 안 해, 나도.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도 인사 안 해. 나도 안 해. 그래서 얼굴은 아는데 엘리베이터 타거나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 같으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여자들은 얘기하는 남자들은 얼굴 알아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지나갈 때 각자 갑니다. 각자 길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시골 같은 마을에서는 그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마을 입구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데 평상 같은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근데 그 마을에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어른들 보고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어른들 바로 뒤통수 대고 그냥 저거 감나무집 셋째 아들 저기 싸가지 됐다 싶구나 하면서 어른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은 항상 뉘집 자식이냐 얘는 뉘집 자식이냐면 국세고요.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요. 또 얘 뭡니까? 예? 자, 부가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지방세고요. 또 목적세고, 찌찌. 그 다음에 뭐예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네 집 자식이냐, 농특세, 네 집 자식이라고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소리를 내야 되는데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우리 머리 지금 검정머리 참하게 저기 하고 목 폴라 저기 한 빨간 모자 뒤쪽에 앉은 우리 여성 수강생분. 에? 자,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소리를 내란 말이지. 오늘 처음 왔나? 아니에요? 처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여유가 넘치는구만. 그렇지. 그러면서 아유 지금 여유 잡을 때가 아니야. 그래도 소리를 내야지. 알고 있어도. 자, 이래서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합니다. 농특세는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요. 자, 19페이지 일단 한번 읽고요. 19페이지 7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한번 봅니다. 조세 중에서 줄 글 필요는 없어요.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예당하고요. 부가세요. 다른 세금에 부과에 과세하는 조세인데 밑줄입니다. 국세 중에서는 교육세와 뭐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예당한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중요 표시해 놓으라고 했는데 20페이지 보충 내용에 부동산 관련 본세와 부가세 있잖아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기초인문 과정을 들었던 분은 한번 이렇게 이거를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본세무과 부가세가 대충 한번 봤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낯설어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눈으로 지금 봤다가 있죠. 다음에 강론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 됩니다. 먼저 취득세를 본세목으로 해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어떤 것을 함께 내냐면요. 부가세,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하고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번 순환까지는 몇 프로 세율로 농특세가 부과되는지 이런 걸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세목만 합니다. 이번 순환까지는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라고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물론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주택 같으면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농특세는 비과세 돼서 안 내요. 예?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 때 그래서 너 아파트 살 때 저 취득세 영수증 갖고 보고서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만 냈고요. 농특세는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농특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정한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이라든가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참고적인 거고. 하여튼 취득세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되냐 물어보면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지방교육세 아래에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과될 수도 있어요. 감면받을 때는 또 농특세가 또 부과돼요. 그래서 원래 농특세하고 그 다음에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계산해서 합한 게 농특세인데 하여튼 오늘은 그냥 취득세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요. 등록면허세 내면서 함께 내는 부가세목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라고요? 지방교육세. 근데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그냥 지방교육세만 내는데 등록면허세를 깎아줬어요. 감면받았다 그럴 때는 자, 지방교육세도 계산하고 농특세도 계산해서 함께 냅니다. 그러니까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부가세로 부과돼요. 근데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이에요.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니까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이. 재산세 부가세는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재산세계 20%를 부과되는데 이건 우리가 바로 외우고 갑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 처음 오신 분들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우냐? 재진이. 그래서 재산세는 보세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로 재진이니까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돼요. 자,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외운다고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시험에서는 재산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고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외웁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보니까 거기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 부가세로서 종부세액의 몇 프로로? 20%로 부과돼요. 종부세가 100만 원이면 자, 요거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외우느냐? 옆에 써놓으세요. 종농이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요. 종농이.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종농,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종부세액의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뒤바꿔내요. 뒤바꿔서.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그 당시에 그냥 재진이 자, 바로 그냥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를 부과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목이 없어요. 자, 보실래요? 조금 더 농어촌 특별세. 기초입문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좀 수월하게 들을 수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 원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감면받았을 때만,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양도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감면받았을 때는 자,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목으로 부과돼요. 그래서 감면받은 세액에,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에
자, 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이 20%로 농특세 부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 부과되는 거지, 양도세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부가세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지방소득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알아둡니다. 자, 예전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됐었는데, 자,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또 추가해서. 지방소득세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얘만 과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네? 특광 시군이었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얘는 자, 독립세입니다. 예전에는 부가세였는데 소득세나 법인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였는데 얘는 지금 뭐냐면 독립세입니다. 독자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요, 예전에는 얘가 부가세일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액이 10%로 해가지고 함께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함께 냈어요. 지방소득세를. 자,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얘 100만 원. 자, 소득세 100만 원이면 얘 10만 원, 지방소득세를 함께 냈었는데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됐는데, 그래서 원래는 독립세로 지방재정의 어떤 여건 개선과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서 독립세로 전환이 돼서 독자적으로 부과하니까,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종합소득세 같은 양도세 같은 소득세 낼 때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소득세액의 세율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돼 있어가지고 그 소득세가 100이면 예 10 그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원래는 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했어요.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함께 냈었는데 이걸 따로 신고하라고 하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그냥 편리를 봐줘서 이렇게 같이 지금까지는 이제 같이 함께 지금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를 독자적으로 계산해서 함께 이제 내면은 그 관할 세무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지자체로 보내줍니다. 어떤간에 그렇지만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부가세 묻는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하면 무조건 뭐다고요? 틀립니다, 여러분들. 얘는 독자적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라는 것과 법인지방소득세라는 것으로 나눠져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자,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해서 계산해서 내는 건데, 얘는 시험 관계가 없잖아요, 법인세는. 그러니까 개인지방소득세만 우리 시험범위인데, 관련한 얘기들은 좀 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 특광 시군세고,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얘만, 그리고 독립세지 얘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예? 그래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계산해서 내는 세금인데, 같이 내는 세금인데, 하여튼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고, 부가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독립세라는 것만 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절 봅니다, 오늘.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 함께 내는데,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된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오늘 외우세요, 같이. 집에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같이 전화. 자, 등록면허세는 자,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뭐만 부가세로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가.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도 부과되고, 뭐도?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자, 근데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운다고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운다고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자, 재산세, 종부세, 종농이 이렇게 외우시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았을 때만 감면세액의 20%로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하여튼 양도세 부가세목은 원칙 없다는 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다. 부가세 아니라는 거.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짝져서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렸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요게 어떤 건지 살짝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요거까지, 오늘 진도는 요거까지로 돼 있죠? 요거까지 이제 배우면 제가 다음 카페, 제 개인 카페예요. 저 학원 카페가 아니라
제 개인 카페가 있어요. 그 다음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좀 소개해드리고 이용 방법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번 1월 셋째 주 1월 21일인가요? 셋째 주 일요일 날 뭐가 있냐면 신년 제가 그 카페에서 제 강의 듣고 있는 분들 또 들었던 분들 그 모임이 있는데 정기 모임이 있는데 그 신년 합격 기원 그리고 대박 기원 하는 그 신년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산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그 남산으로 해서 케이블카 타고 남산 올라갔다가 그 남산에서 장충동 쪽으로 내려와서 족발 그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잔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도는 요까지 나갑니다. 일단 활동에 따른 분류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부동산 세법입니다.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자, 그러면요, 자세하게 이제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들은 나중에 이제 5, 6월 달 가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세목들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짝 알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어요, 벌써.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었는데요. 자, 두 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그 외에도 이제 더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이야. 등등등.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재산세예요. 그리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과 부동산분으로 나눌 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 잘 한번 보세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자꾸 말씀드릴 거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래서 소방시설 같은 오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는 재산세 친구라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항상 뭐가 같이 나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이에요.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거기 빼놓고는 다 재산세 있는 곳에 그냥 의뢰의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고요. 자,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 종합부동산세, 우리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고요.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이 정도.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양도소득세예요. 자, 더 있지만 이 정도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자, 26회 때 나왔나요? 다음 중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아니구나. 아닌 거 고르라고 그랬었구나. 참. 취득 시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아닌 것은 그래서 아닌 거 하나 집어넣고 물어봤습니다. 자, 취득세 등록세 일단 오늘은.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가 되는 세금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다시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자, 용어 설명 하나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과세.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유통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이 오죠. 양도한다, 그럼 가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동산 이렇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조세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유통과세.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상대되는 개념이 보유과세예요. 어떤 재산 보유의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유과세. 보유과세 그러면 대표적인 보유과세 어떤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얘는 보유과세고. 어떤 유통과세, 보유과세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교재 봅니다, 여러분들. 자, 20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8번이요. 부동산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된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하고? 유통과세. 보유 관련 조세를 뭐라고 하고? 보유과세. 그래서 양가로 1번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관련된 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더 있지만 오늘은 뭐 등등 그런 것들. 양가로 2번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밑줄은 또 어떤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오늘은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아래줄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나머지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양가로 3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 양도소득세 하나 밑줄이요. 나머지는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유통과세 이런 거 말 뜻을 아시면 되고, 21페이지 넘기시면 활동에 따른 분류 표를 보니까 쫙 정리가 다시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서 밑줄이 거져 있는 애들은 왜 밑줄이 거져 있냐면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은 밑줄이 거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머지 밑줄 안 거져 있는 애들은 보충 그 아래에 나와 있지만 동시 부과되는 조세.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양도에도 부과되고 취득과 양도 모든 단계에 부과되고 이렇게 동시 부과된 애들만 따로 빼놨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세목들 다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종합소득세도 배우고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이런 다 내용들을 배우게 되면 그때 이제 나중에 쫙 정리해가지고 착착착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되면 요거 이제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봅니다. 유통과세, 보유과세. 말 뜻을 이해하시고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가 되는 세금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조세 용어 정의에서 이제 징수 방법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한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또 그 다음에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 기초인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수업을 빠지면 강론에 왔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조건 본방 사수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아니 집에 가려고요? 복습은 하고 가야지. 복습하고 제가 카페 소개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제 개인 다음 카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개인 카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봅니다. 포털 그 사이트에서 뭐 네이버든 여러분들이 뭐 다음이든 포털 사이트에서 하얀색이었네. 하얀색이 하나도 없네. 자 가봤을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자 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만 치시면 돼요. 아직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 회원가입하시고요. 다음 카페가 나와요. 포털 검색어로 제 이름만 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강성규 세법 또는 교수 치시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그러면 제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다음 카페에 있어요. 다음 포털 다음 있잖아요. 다음 카페, 다음 카페가 나와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카페 앱을 설치하시면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하시면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그 자료 같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하면 그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에. 자, 그리고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한 번만 좀 수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럼 1년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회원가입 하시고 등업 신청을 하셔야 돼요. 요 회원가입하면 준회원이에요, 준회원. 그러면 이제 저한테 거기 등업 신청하기가 있어요. 메뉴가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등업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럼 등업 신청을 하시면은 그러면 정회원이 돼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다 떠요.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시고서 등업 신청을 하면 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등업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좀 늦을 때도 있지만 정회원으로 그러면 등업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학습 자료실도 있고 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실 이용 방법도 공지사항에 공지가 되어 있어요. 요거 자료를 갖다가
저 핵심 요약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이 다 올라가요. 일단 기초입문 과정 올라가 있고 아직 그 오늘 배운 거는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관하면 안 돼요. 요 1, 2월 달만 보세요. 1, 2월 달만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쌓아놓지 마시고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던져놓거나 아니면 그냥 쌓아놓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요약집이 5, 6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배운 내용이에요. 요약집 전체 내용 중에서 각 단계마다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러니까 핵심 요약 정리를 쌓아놓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요약집이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시고 요약 공부 수업 들었죠? 요약 정리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 주에 올 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관련한 거 풀어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공부가 됩니다. 자, 그렇게 꼭 하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있어요. 메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전체 공지사항에 이번 1월 21일인가요? 셋째 주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거기 카페 자세히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오전 11시에 명동역에서 모여가지고 저 올라갑니다. 그 남산 신년 합격 기원.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제가 막걸리 갖고 올라갈게요. 그래서 사갖고 올라가가지고 그 같이 그 정상에서 합격 기원 저 우리가 하는 그 막걸리를 마십니다. 막걸리 마시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뒤풀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합격의 선배들도 여기 이제 뭐 여기는 제가 처음 하니까 여기 출신들은 없겠지만 다른 곳에서 이제 합격하신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조언도 많이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조언도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료들도 보고 여러분들끼리도 아직은 뭐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도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십니다. 제가 뭐 많이 온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오면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원래 많이 오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냥 오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녁 그거 없어요. 근데 오시면은 이제 제가 저랑 같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술도 한잔 하실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또 신경 써주겠죠? 온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특전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별, 나이 불문입니다. 그런 거 저희 오시면은 뭐 60대 되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20 초반 그런 애들도 옵니다. 지난번에는 모였는데 20대가 안 왔더라고, 없더라고, 하나도 없더라고. 아 진짜. 근데 20대들도 뭐 20몇 살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나이 같은 거. 이 나이에 내가 오면은 뭐 아니면 내가 나이가 어려서 괜히 가봤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연령이 오셔가지고 다 하니까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시고 자료실 꼭 그렇게 잘 이용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 카페 전체 공지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서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개를 들고 복습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자, 오늘 배운 거. 자, 고개를 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특히 반갑고요.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법,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는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취득 시부가 되는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부가 되는 어떤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시부가 되는 양도소득세. 자, 부동산 우리 그래서 세법인데 시험에서 출제비등도 말씀을 드렸고요. 출제비등도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조세 의의에서는 다른 거는 다 교양이고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자, 오늘 그냥 읽어보시고 한 가지만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세 분류에서 조세 의의에서 납부 이행 방법,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뭐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뭐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럴 때 아무렇게나 아무 세금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배울 건데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물납 허용되는 지방세. 지방세에서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애들 안 되고 국세에서는 뭐 상속세만 허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물납이 한다는 거지 분할 납부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역시 재산세 분할 납부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취득세 물납 됩니까? 취득세 물납 돼요? 안 돼요? 분할 납부는 됩니까?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 납부 됩니까? 안 됩니다. 재산세 물납 됩니까? 예, 분할 납부 됩니까? 예. 종부세 물납 됩니까? 안 돼요. 종부세. 분할 납부는 돼요? 예, 됩니다. 양도소득세 물납 돼요? 양도소득세 안 돼요. 아무리 꼭 시험에서는 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물납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어쩌고 막 꼬셔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양도세 분할 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안 되고. 아시겠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에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 지방세에서 하여튼 과세 주체에 따른 세분화해서 분류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11개 지방세 세금 중에서 부동산 관련한 7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만 알면 됩니다.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득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득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뭐라고요? 득광 도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세 분류에서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네.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요. 아이고 이거 중요한 걸 이제부터는 요거로 좀 복습하겠습니다.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느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예요. 자,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 이 주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이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 분류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 5개 주요 세목은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기초입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횟집 있잖아요, 횟집.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저는 잘 먹어요, 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무실에서도 뭐 점심 때 뭐 먹을까요? 그러면 저는 뭐 다 잘 먹어요. 많이 안 먹어서 그렇지. 여기 어디 근처 어디 갔더니 김치찌개하고 뭐 비벼서 그거 먹는 건데 엄청 많이 주더라고. 밥을 그냥 거의 뭐 큰 대접에다가 막 왕창 주더라고요. 아유, 한 3명이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창 많이 주는데 저는요, 그 밥 몇 숟가락 안 먹어요. 그래서 밥이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뭐 뭐든지 다 잘 먹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횟집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스키다시가 나오잖아요. 밑반찬. 좋은 횟집 갈수록 본 메뉴 나오기 전에 스키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스키다시 그거 좀 먹으면 있지. 저는 메인 메뉴 나왔을 때 배불러서 못 먹어요, 잘. 자,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산할 때는 너무 아까워요, 진짜로. 횟집에서는. 왜냐면 그냥 특기다시만 먹고 나오는 편이거든요. 회는 거의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점심 특성 같은 거는 그냥 조금 나오니까 괜찮은데, 그냥 과하게 나온 거는 차라리 그냥 저는 장어나 참치나 차라리 그냥 그런 걸 먹습니다. 제가 살 때는. 근데 남들이 살 때는 그냥 가서 이렇게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냥 가서 스키다시만 먹고 나오더라도 그냥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근데 어느 곳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어느 학원에서 단체로 무슨 회식하는데 대표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오늘 점심 때 시간 되시려고 했더니 뭐 드시려고 그러길래 전 다 괜찮으니까 뭐 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한수강 선생님이 회 어떠세요? 그래서 좋다고 딱 하려고 했더니 한수강 선생님분이 야, 너는 수업 시간에 못 들었냐? 교수님은 횟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횟집을 간다? 갑니다. 어떨 때만 안 간다? 제가 계산할 때만 안 갑니다. 보세요.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특징을 얘기할 때 밑반찬처럼 그냥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나와 있는 성격이 있어요. 특징. 5개 주요 세목은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요. 얘네들은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합니다.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조세를 뭐라고 해?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습니다. 5개 우리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보통세예요, 목적세예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걔들 뭐라고 그래요? 목적세.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육세, 국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뒷동네 찌 중에서 찌는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는 뭐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 자, 여러분요,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부가세예요, 독립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세하고 또 하나 뭡니까? 국세 중에서 세목 중에서 부가세목,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뭐가 있었어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특세 나왔다. 뉘집 자식이냐? 뉘집 자식입니까?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종량세예요, 종가세예요. 네? 종량세, 종가세예요.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그래서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에요, 정률세율이에요. 종가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의 세율로 정되는 정률세입니다. 종량세, 양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양으로 표시되는 종량세는 등록면허세에서 예외적으로 말소등기나 변경등기, 뭐 지역자원시설세나 인지세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 건당 6,000원 금액이 세율로 표시되고, 그래서 그럴 때 정액세율이 정되는 거지. 양세일 때는 정액세율이 정되는 거지. 종가세일 때 뭐라고요? 정률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자, 공통적인 성격이에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조세 분류를. 자,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우리 부가세목, 부동산 관련한 5개 본세목과 부가세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슬슬 외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 주요 세목,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고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감면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고요?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부과돼? 농특세도 부과되고.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였습니까?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였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세계 부가세목은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감면받을 때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옷을 세트로 맞춘 것 같다, 우리 둘이? 예? 자, 그래서 체크 이거로.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계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을 때만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부가세목은 이제 오늘부터 슬슬 한번 외워보려고 까먹더라도 하시고, 그러면 시간 지나가면 이제 다른 강론할 때 이제 한 번씩 또 상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슬 외우기 시작해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멘트 이제 진도로 나갔고 복습도 했는데, 마지막 멘트 하나 날릴 시간만 좀 주세요. 자, 여러분 올해 이제 새해 이제 시작돼서 이제 공부 이제 여러분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출사표를 던졌고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겨울도 묵묵히 이제 견뎌셔야 되고, 새봄이 올 것이고, 꽃 흐드러지게 피는 새봄도 오고, 무더운 여름이 이제 장대 같은 햇볕이 내리쬐는 이제 여름도 오고 시즌이 될 거고, 다시 가을을 맞기까지 여러분들이요. 공부하는 동안에 한두 달 공부하는 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공부하다 보면 어떨 때는 슬럼프도 오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첫 이 새해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자, 반드시 견뎌내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렇죠? 세법은 반드시 제가 여러분 구원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조금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되고 힘들더라도 구원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실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새해 결심 흐트러지지 않고 나는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서 올해 반드시 합격의 결실을 자, 끌어내고, 그래서 제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다지는 의미에서 있죠. 오늘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